자, 저희가 키워드 토크 콘서트인 만큼 분야를 나눠드렸습니다. 총장님께서는 학교 생활과 진로 고민을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여기 신천식 부사님께서는 진로 고민 분야를 함께 해주실 겁니다. 저희 학교의 취업을 대표하고 있는 이경화 선생님께서 취업 분야를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학교생활, 대인관계에 따른 어려운 점을 김경주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사전 질문을 미리 드린 상황이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분야별로 총장님, 신박사님, 교수님, 선생님 순으로 해서 고민 질문과 답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선생님 저 제 질문이에요. 저거 제 질문이었어요. 환경과 김세인이 바로 저예요. 라고 한 친구가 자리에 있으면 그 친구에게 고민을 공유했잖아요. 어려운 고민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는 상품권 선물을 드립니다. 질문 잘 들어보시고 고민도 잘 들어주세요. 자, 총장님 시작해주세요. 질문지를 꽤 많이 받았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학생들이 보내준 질문이 한 80개가 넘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보내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으냐 하면 각자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산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민이 있는 대학생들이 우리 중앙도립대학에 많다는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나는 총장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 몇 가지 80개를 다 할 수는 없어서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과 김예은 학생 나와 있나요? 앞으로 나와 있다. 여쭈면 앉아. 이제 고민을 직접 이야기해봐요. 올렸던 고민. 본인 입으로 직접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1회 토크 콘서트에서 적성을 계속 찾으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적성만 찾아야 하는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접합점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에요. 아마 그 처음에 오셨던 우리 강지원 변호사님께서 그 적성과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거를 접합점을 잘 찾으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직접 듣진 않았는데 그 뒤에 내가 동영상을 좀 봤어요. 봤는데 나는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러 간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것은 계속해서 해도 재미있죠. 근데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면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서 잘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이제 지금 우리 김예은 학생의 이제 생각은 고민은 두 개가 딱 맞았으면 좋겠는데 잘 맞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게 오래 할 수 있는 길이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꽤 나이가 들었는데 그동안 내가 잘하는 일을 해왔을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왔을까 이런 생각도 스스로 해보긴 하는데 사실 나 솔직히 고백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을 쫓아오긴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면 더 잘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김예은 학생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나는 물론 좋아하고 잘하기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갈등이 있다면 좋아하는 일을 택했으면 좋겠다. 그런 충고를 해주고 싶어요. 됐어요? 고맙습니다. 네, 선물은 거기 상품권 준비되어 있고요. 예은 학생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은 학생 앞쪽으로.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마워요. 네, 질문은 시간 관계상 3개 정도로 좀 줄여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헤어뷰티과 윤석은 학생? 오. 질문 읽어주세요. 질문 네, 헷갈려요. 네.
내년이면 서울로 취업 나가는데 홀로 서기가 무섭고 걱정이 돼요. 헤어뷰티과 학생들이 첫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게 격려 한마디 해주세요. 네. 내가 처음에 이제 5월 1일 날 청량이 처음 왔죠. 내가 오면서 어떻게 왔을까요? 떨리면서 왔을까요? 전혀 늠름하게 왔을까요? 떨렸어요. 나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떨려요. 젊은 사람은 더 떨리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 새로운 일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 매우 떨리고 긴장되는 일이죠. 근데 이거는 윤석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아마 헤어피드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서울로 가잖아요.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떨리고 긴장되고 나는 말주변도 별로 없는데 이 사람과 잘 어울리면서 말도 잘 해야 될 텐데 이런 걱정들 많이 하죠. 다 똑같아요. 아마도 그 헤어샵의 유명한 디자이너들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가 똑같으니까 뭐 다 동지들이니까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헤어뷰티과 학생들이 충남도립대학교에서 공부한 헤어뷰티과에서 공부한 모든 학생들이 잘 할 거라고 믿어요. 스스로에게 그런 자신감을 불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아까 우리 이유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게 중요하죠.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누구보다 더 멋진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의 씨앗을 내 마음의 밭에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또 나와서 상품권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질문 딱 한 가지만 더 골라서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이 질문을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시간이 우리가 그렇죠? 네, 하나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하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적성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환경과 정호. 이거 다 있네 오늘은. 네, 고맙습니다. 자기 생각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네, 본인의 고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제 적성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질문. 오케이. 질문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질문은 정말 소중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내 적성이 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내 적성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거꾸로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해 봤나요? 안 해봤죠.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학생의 시절에 좀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내가 지난주에 잠깐 여기 참석했던 사람들은 들었겠지만 대학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특권 중에 하나는 실수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실수하면 나는 프로인데 프로가 실수하면 안 되죠.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학생은 아직은 이제 프로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실수하더라도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니는 동안에 가급적이면 다양한 일들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예를 든다면 배구도 한번 해보고 족구도 해보고 달리기도 해보고 축구도 해보고 여러 개 해봐야 내가 뭘 잘하는지 알지요. 어느 쪽에 내가 자신 있는 건지 잘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재미있어 하는 건지 이런 걸 내가 스스로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나는 환경보건과를 다니지만 환경보건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지 내가 뭘 즐기는지 이걸 스스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느껴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보고 가다가 틀려도 괜찮아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내가 도둑질 하는 거나 사람 죽인 일 빼고는 모든 걸 다 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러한 시도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정호군이 어떤 일에 적합한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뭘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지 아마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될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전달해주세요. 축하해요. 네, 총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신천식 박사님으로부터 진로 고민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이제 아내하고 둘이 살거든요. 자식들이 분가해서 옷을 조금 중후한 느낌의 옷을 입고 왔더니 오늘 무슨 얘기 하냐. 그래서 이슈 토론을 한다 하는데 내용이 뭐냐. 평소에 안 묻는데 오늘 묻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직접 하는 패널이다. 오늘은 진행자가 아니고. 그럼 그 꼰대같이 그 옷을 왜 입고 가냐면서 가장 젊은 옷으로 집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나름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꼰대 노력이다. 이렇게 좀 가상하게 봐주시고 저한테 질문 대담이 5개가 왔다고 보면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테리어 패션 디자인학과 고이은하. 그런 이름은 이렇게만 부르고 스펙과 인성 무엇이 더 중요한가? 자체명과 이지영. 청춘은 무엇인가요? 환경보건과 김예은. 너무 못생겨서 여자친구가 없어요. SNS 질문. 김 X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꿈이 없고 하고 싶은 게 없을 때는 뭘 시도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 직원이 또 하셨네요. 그래서 요 3개, 5개를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다면 청춘과 젊은 날의 고민과 좌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는 내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나 당초 그 구상은 우리 허재영 총장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제 나름 조금 도움되는 일을 했다 뭐 이런 정도인데 이제 평소에 우리 제가 총장님을 평소 교수일 때 평교실 때부터 알아서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소신과 철학이 훌륭하다는 건 아는데 직접 학교 현장에 관리자로서 나와서 학교를 어떻게 꾸려가고 싶은지 어떤 생각으로 총장직을 수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혹시라도 누가 된다든지 결례가 될까봐 사실은 조심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 얘기하는 건 뭐 저 자신이 스스로를 욕하면 되니까 저는 이제 이게 충남 도립대의 학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결국은 정규 4년제 유니버시티는 아니고 컬리지라고 저는 영어로 씁니다. 근데 유니버시티라고 쓰셨던 거는 뭐 요즘은 상관이 없습니다. 유니버시티.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5년제 대전공업고등 전문학교 토목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는 일반 인문계 중학교를 나왔는데 대전공업고등 전문학교가 괜찮은 학교예요. 취직도 잘 되고 시골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근데 저는 그 학교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1학년을 다니고 제가 69년도에 그 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조금 연식이 오래된 사람들이 맞죠. 그때는 정말 그쪽에 기술자라고 하면 조금 어디 가서 hun김만 쳤어도 취직이 됐대요. 저희 그 동기 중에는 주로 이제 공무원이나 그 건설회사 취업을 했는데 한 사람이 13군데에 취직이 된 사람이 있어요. 골라서 갑니다. 그때는 정말 시대가 그랬고요. 학교가 우수하고 그럴 때가. 근데 그 학교 다니기가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1학년 다니다가 여름방학 때쯤 어머니한테 나 이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도저히 이 학교 못 다니죠. 왜 못 다니냐 이거예요. 취직도 그렇게 잘 되고
대학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가 어려운데 형편상 대학까지도 다 마치는 학교인데 그렇게 좋은 학교 못 들어가서 하는데 왜 그만두냐. 학교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는 대전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중학교가 나름 괜찮은 평가를 받는 중학교였어요. 근데 시험 한 일주일 전이면 중학교인데도 운동장에서 노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면학교 분위기가 제대로 갖춰진 학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대전공업고등전문학교도 좋은 학교인데 시험이 내일인데도 뭐 농구장이나 축구장에서 노는 사람 그리고 거기는 이제 4학년, 5학년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거든요. 4학년 정도만 취업해서 나가고 막걸리를 먹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들어가서 우리 신입생 환영식을 하는데 막걸리 한 잔씩 먹이더라고요. 과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고등학생한테. 그리고 빠따를 한 대씩 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분기잡기도 아니고 무슨 환영한다는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분위기가 도저히 안 맞아서 그리고 저는 좀 지금도 보면 사람이 운의 잔에 구분을 안 하긴 하지만 조금 감성적이고 직선적이면서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논리적으로 따지고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분석적인 이런 성향이 아니라고 나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거기는 어찌됐든 들어가서 이제 제도 연습을 하는데 조그마한 선을 하나씩 그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신 우리 교수분이 거기 보면 돋보기로 그 선 근 걸 봐가지고 선과 선이 만약 하나로 합쳐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쫙 찢어버려요. 그걸 해가지고 한 달 내내 2시간, 3시간, 4시간 작업해서 그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학교 진짜 다니기 싫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면 너 학교 우리는 보낼 자신이 없고 재수도 못 시킨다. 아니면 공장으로 가라. 그래서 어찌어찌 공전을 대전공업고등전문학교로 다니고 4학년 초반쯤에 취업을 했어요. 그때는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 백 없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 시험만 보면 그냥 됐어요. 근데 죄송한데 지금 공무원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충남도청의 시험을 봐서 마지막에 대전시청 도로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근데 그 공무원 생활이 또 그렇게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틀에 박혀가지고 점심에 그때 300원짜리 칼국수를 먹고 사무실 오면 퇴근 6시 반, 7시쯤에 해야 되는데 그때 과장이나 국장분들이 회의를 하고 내일 아침 8시에 회의 자료 들어갈 거니까 만들어 놔. 이런 식으로 그때 연애도 해야 되고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이 직장 못 다니겠다. 때려쳤습니다. 근데 합표를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박박 깎고 사실은 대전공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나온 놈이 도시 공부를 한다고 머리를 박깎고 사표 내고 수리하려면 하고 말려면 하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참 웃기는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공부를 해서 고시는 안 됐습니다. 1차는 한번 됐는데 안 돼가지고 방송통신대학교에서 학사를 했고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대전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또 하고 대전대학교에서 행정학과 학사를 하고 한양대학교에서 도시공학과 학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얼마 전까지도 저는 계속 공부 또 매주 토요일마다 요즘은 도시재생 총괄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거 있는데 그걸 또 토요일만 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총괄 대입과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지금 또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또 주말에도 저는 하는 일이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이게 우리 마누라가 보면 참 실패한 인생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돈 벌고 이런 거에 크게 재주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얘기를 시간 때문에 너무 장황해서 하여튼 청춘에 대해서 아까 총장님이 마지막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라. 저도 결론은 그런 겁니다. 제 인생이 잘된 인생인지 잘못된 인생인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오롯이 제 몫입니다. 근데 지금은 판단의 51%는 저하고 같이 사는 제 아내의 몫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어찌됐든 아직은 저한테 이제 제가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은 무한 신뢰까지는 아니지만 과잉하다,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신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춘이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청춘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만 무슨 일이든 해도 아까 절도나 살인 빼고는 다 시도하라고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듯이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정당화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극단적인 거니까. 그래도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면 총장님처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짓을 해도 여러분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청년이다.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분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불신, 이건 지구상의 인류가 존속한 일에, 문명이 존재한 일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성형 문자 중에 하나가 수메르 문자라고도 하고 또 저쪽 이집트에 가면 15,000년 전에 이루어진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스핑크스 안에 낙서가 있는데 고대 성형 문자의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려고 하다가 한 6년 만에 해석한 낙서가 있었어요. 거기엔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죠? 요즘 젊은이들은 싸가지가 없다. 15,000년 전에도 15,000년 전 된 우리 선배들은 우리의 몇 대 선배라고 하기도 참 끔찍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어른들은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믿을 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같은 미래 세대에 의해서 지구의 역사가 지속되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역사는 인류 문명은 상향으로 진보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진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미래가 불확실하고 아까 이효리 같은 경우는 우울증까지 걸릴 정도였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생각. 그래도 뭔가를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시도해봐라. 인류 문명의 주역은 결국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취업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이경화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저녁 한 6시경에 패널로 앉아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고, 근데 그 전에 먼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취업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뭐 하고 있었지? 이 센터에서 이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하도록 뒀을까? 그거와 두 번째, 또 이걸 보고 고민을 했던 게 제가 2006년에 이 일을 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게 그때는 기업을 발굴하는 게 먼저였어요. 구직자들은 줄을 나대기 서 있었고 그때는 담대함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기도를 했어요. 정말 담대함을 달라고. 그리고 이제 이 대학에 왔을 때는 우리 친구들 직업선호도 검사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가족관계, 거기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참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그때 센터에 제가 뭐라고 써붙였냐면 10번 들어오면 무조건 취업시킨다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선배들은 봤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대학 창조가 되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업하기에 바쁘게 움직이다. 이걸 보고 아,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어제 근데 낮에 참 상담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3월에 저한테 왔을 때 아,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좀 더 일찍 나한테 왔으면
그 생각을 했던 친구였고 제가 그 과 교수님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교수님 이 친구는 눈빛이 살아있는 친구예요. 3월에 보고 이 친구를 중간 제가 이제 사실은 상담은 안 해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 친구 이야기하면은 제가 잠깐씩 봐주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도와를 줬어요. 근데 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저한테 살짝만 선생님 저 어제 엄마가 저 안아줬어요. 이 친구가 2곳에 취업을 합격을 했을 때 첫 번째 했을 때도 엄마가 아직도 저를 못 믿는 것 같아요 이러더니 2번째 그렇게 하고는 엄마가 저를 안아줬어요 이러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제 이것 좀 정리하고 이제 집에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휴 우리 둘째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11시에 고등학생 PC방을 못 갑니다.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저것마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보지도 않고 문 소리가 나니까 엄마 왔어? 이러면서 계속 게임을 하길래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 나 오늘 기분 좋은데 나 좀 안아줘. 아들이 게임을 하다 멈추고 저를 안아줬어요. 그래 아빠가 야 치킨 쏴 치킨 쏴. 그 시간에 사실은 치킨을 먹었어요. 그러고는 나 이거 해야 돼 이러고 이제 정리하면서 사실은 잤는데 다시 내가 이 학교에서 뭘 해야 될지 사실은 이 패널을 준비하면서 정리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아침에 아들한테 또 그랬어요. 아들 한 5, 6년 만에 내가 이 패널을 하는 것 같은데 나 좀 안아줘. 그랬더니 아들이 안아주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엄마 친구들은 엄마 말 안 들어 알지? 그냥 용돈만 많이 주면 돼. 그래 나한테 용돈을 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친구들한테는 선물을 주라는 거였어요. 근데 선물을 제가 준비를 하진 않았고 그래서 준 건데 그렇게 오늘 학교로 왔습니다. 왔고 제 질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제가 지금 2학년인데 취업을 할 때 전공을 살리는 게 좋을지 다른 직무로 나가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했어요. 이 친구가 지금 2학년인데 환경과 친구예요. 황미애 학생. 자리에 있으신가요? 황미애 학생. 아쉽군요. 네,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이 학교 와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하다 보면은 나 전과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물론 직무랑 이게 다 맞으면 좋겠죠. 저희 조카도 이제 성인이 된 조카가 4명이 있는데 전공 찾아서 간 친구는 1명밖에 없어요. 3명은 다 다른 일 하고 있고 근데 이 친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신학이에요.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갔고 나머지는 전공이 아닌 데로 갔어요. 보면은 우리 왜 변호사, 의사, 사자 들어간 친구들은 전공을 가지만 그 외에는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다 가셔서 못 여쭤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부모님도 전공 찾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고 이걸로 크게 고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전공과 이 선택을 했을 때 저는 첫 번째는 전공을 갖고 그 다음에 전공을 산업으로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직무 그거를 일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제가 호텔가 친구한테 직업선호도 검사를 했더니 이 친구가 영업으로 나왔어요. 선생님 저 그럼 전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말이 그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네들 바리스타 커피 배우지 않냐. 커피에 대해서 네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커피 감별사 쪽으로 해서 커피를 파는 그런 쪽에 영업으로 가도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그 친구가 그쪽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지금 우리 쉽게 생각하면 우리 조교 선생님, 뷰티과 조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떤 쪽이에요? 직무상 우리 직업선호도 해본 친구들은 뷰티는 어떤 쪽이에요? 예술 쪽이잖아요, 그죠? 예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무에서 관습 일을 하는 거는 대척점을 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근데 내가 뷰티과로 왔는데 적성에서는 관습형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돼 있었던 거라면 전공은 내 산업을 찾아가고 일은 내 흥미에 맞는
그쪽을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졸업을 지금 와서 이제 어떻게 못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계속 쳐다봤는데 이 친구가 없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직업선호도에서는 이과는 제가 봤을 때 관습이랑 현장 쪽에 일하는 그쪽이 맞는 직업인데, 얘는 예술로 나왔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사실은요 우리 부모님이 점을 봤는데 점쟁이가 저한테 플라워 아티스트라고 꽃 관련 일을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 그럼 그쪽으로 가야 될까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돈벌이가 되겠니? 지금 네가 준비된 게 있니?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전공 찾아서 가자. 가서 일을 하면서 네가 취미로 그걸 배우고 그게 네가 전공으로 그걸로 돈벌이가 됐을 때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냐고. 이 친구도 2학년이었어요. 2학년이면 뭐예요? 졸업을 해야 되죠. 곧 졸업하는데 그때까지 부모 손 벌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전공을 먼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부수적으로 해서 나중에 그게 정말로 내 돈벌이가 될 때는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냐. 사실은 이야기 저희 아들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내가 전공을 갈지, 아까 앞에처럼 호텔과 친구처럼 할지, 이 두 번째 예를 든 이과 친구를 할지, 이런 거는 우리 센터에 와서 본인을 좀 내놓고 저희가 어쨌거나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이쪽에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상담을 하고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많이 와서 그 이야기 해요. 저 편입을 해야 될지 취업을 해야 될지 질문을 합니다. 어제도 이런 한 친구 와서 이제 다른 선생님이 받아서 제가 상담을 잠깐 했는데, 저는 2년 동안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하면서 2년을 보내고, 그 친구한테 어제 제가 했던 질문이 그거예요. 너 그 학교 가서 뭐 할 건데? 정말로 있잖아요. 나를 뛰게 하는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쪽으로 가는 건 또 도피인 것 같아요. 도피하지 말고 일자리 찾아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막 정리가 안 돼 말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자리 찾아서 취업을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필요하면은, 나는 지금 학력도 꼭 사야겠다면, 지금은 사실 트렌드가 브랜드 측면에서 학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부모가 원하듯 내가 필요해서 한다면은 방통대에 관련된 그 과를 준비하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그 친구한테도 제가, 그 친구도 어제 부모와의 그게 되게 있었던 친구였는데, 방통대를 갔을 때 좋은 점 20가지, 내가 그게 손해보는 거 20가지 적어오라 그랬고, 자존감이 많이, 이게 공부를 되게 잘하고 모범생이었어요, 보면.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좀 그런 데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명언 같은 거 하루에 하나씩 톡으로 그 우리 담당 컨설쌤한테 보내라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해서 이번 한 달은 그렇게 보내고, 얼마 안 남았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2월부터 다시 이야기하자 했을 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이 친구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편입시킬 거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 친구를 안 시킬 것 같아요. 취업으로 돌릴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고 내가 뛰는 무언가가 없고, 내가 정말 연애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 먹는 것보다 더 좋은 뭔가가 있다면 보내겠지만, 이 친구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낼 거고, 취업을 도와주되 방통 쪽으로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요. 이상입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네, 우리 이경환 컨설턴트님께서 너무 하고 싶으신 말이 많으신 상황이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일자리 센터로 놀러 가기 있기 없기? 있기. 일자리 센터에서 나머지 이야기 더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